어쨌든 회계사님이 그 한동훈 전 대표와 비대위에 계셨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분위기를 보니까 뭐 친윤계 인사 중에서도 뭐 한동훈 대표를 좀 지지하는 분위기도 있고 또 지지율에도 조금 뭐 변화가 있다 이런 좀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좀 올 수 있을지 어쨌든 탄핵 찬성 입장이었던 한동훈 대표에게 좀 기회가 올지. 우선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역시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기회가 오기 위해선 우선은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일 것. 그럼 이것은 이제 충족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당내 경선을 극복해내는 것. 이때 당내 경선을 극복한다 내지는 국민의힘 후보로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감히 해석컨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던지는 극복하는 그런 순간인데 저는 후자가 조금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윤석열을 극복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을 극복하는 가시적인 첫 번째 조치는 우선은 출당시켜야죠. 전 예. 당연히 출당시켜야 된다.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의 당원 덩규가 있는 그런 공당이다라면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재빨리 징계 절차 그에 따르는 출당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될 텐데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지만 두 번째 조건이 조금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앞서도 계속 제가 기대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한테는 기대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라고 한다라면 TK, PK, 민심 이것들을 보면 지금 제가 오늘 오전 쭉 한번 봤는데 4월 들어서 잇따른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보면 네. 조금 의미심장한 변화의 흐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보시자면 지금 특정 부분만 강조해 보면 저는 눈여겨봤던 부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잠룡들 내에서 1위를 놨던 이게 의외로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보도가 많이 안 됐는데 4월 4일과 5일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19%로 1위를 한 것 이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4월 1, 2, 3일 조사에서도 제가 재밌게 본 게 뭐냐면 대구에서 한동훈 대표가 1위를 합니다. 그간 김문수 후보, 뭐 홍준표 후보가 앞섰었는데 한번 제가 그 수치를 소개해드리면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이 22%, 한동훈이 11%, 김문수 7%, 홍준표 6%. 그럼 저는 이와 같은 일관된 맥락이 있다. 뭐냐면 대구 그리고 넓게는 국민의힘 지지세 전 국민적으로 지금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의힘 내 잠재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가 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계사님이 말씀해주신 조사는 1일부터 3일 조사 한국갤럽 자체 조사하고 유권자 1,001명 대상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또 4일부터 5일까지 조사는 한국갤럽이 하고 서울경제신문의 요청으로 한 조사고요. 유권자 1,012명 대상 오차 범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뭐 1일부터 3일 조사는 탄핵 뭐 직전의 조사인데 어쨌든 탄핵 인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던 상황에서 나온 조사기 때문에 또 유의미하다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한 가지 좀 굉장히 좀 고비가 될 수 있을 만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아까 사조정치 저희가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얘만은 안 돼. 뭐 이런 식의 네거티브식의 어떤 그 정치를 할 수도 있다.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쨌든 윤심의 어떤 강한 비토 이런 것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를 비토한다는 건 이제 모두 다 알잖아요. 이제 한동훈 대표를 비토할 거고 누군가를 또 지지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의치 않아야 한다. 저희 일관된 주장은 개의치 않아야 된다. 윤석열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추정하든 말든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자리에서는 저는 실제로 그래요. 지난 이준석 대표 때부터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60% 이상으로 대표에 선출될 때까지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략적 고민을 또 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뭐라고 하든 오히려 그분들 이상으로 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저는 이제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지난 뭐 2달, 3달 전쯤에 이 자리에서 이제 몇 차례 질문을 받았던 게 뭐였었냐면 조국 혁신당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일관되게 뭐라고 했냐면 절대
절대 이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쉽게 그 당의 지지 기반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특히나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종의 있을 수 있는 이재명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으로 경우에 따라서 선택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담양 보궐선거인가요? 예, 거기에서 이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저는 호남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 고도의 정치적 사고가 희박한 반면에 국민의힘 TK, PK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강하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다라면 논리적인 정답 하나하나 찾아본다라면 거제시장 부산교육감 선거에서의 결과, 헌재에서의 판단 이것들을 본다라면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인가라는 논리적 대답은 다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답을 논리적인 흐름을 두고서 밤마다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겠다. 네. 윤석열의 사저정치에 손발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죽고 국민들도 죽는 국가를 죽이는 그런 행위다. 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한동훈 대표 반대편에 있는 탄핵 반대파라고 해야겠죠. 예. 이 국민의힘 내에서 선두로 조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났던 우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탄핵 반대파에 있는 후보가 나와서 어느 정도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분명히 제 생각엔 국회의원 수로 따지자고 하면 탄핵 반대파가 탄핵 찬성파보다 당연히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표결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 108명 중에 뭐 8대 2의 비율이라면 점점 줄어들겠죠. 탄핵 찬성 내지는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흐름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80%에서 70%, 60% 계속 감소는 하겠지만 엄연히 당내 다수로서 엄존할 것이다. 그런데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당이 죽는 그런 길일 것이고 저는 김문수 전 지사, 김문수 현 장관의 행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저는 그렇잖아요. 이분이 어떤 정치적 욕심, 대권 욕심이 없었던 분이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간에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꾸준히 네. 당내 대선 후보로도 나왔던 분이시니까 분명히 이 예비 후보라든가 그리고 당내 경선에 뛰어들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 정답이 주어져 있다라면 저는 이걸 극복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뭐 저는 꼭 한동훈 대표가 아니더라도 뭐 유승민, 뭐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이게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가 이기는 것이 현실화된다라면 그게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의 드라마틱한 반전의 계기가 되고 예기치 못한 또 결과를 끌어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실 방금 말씀하신 딱 네. 그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저는 좀 궁금했던 부분이 이게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가냐 이건데 네. 지금 사실 여론조사 결과도 봐도 탄핵 직전까지만 해도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거의 50-60%에 육박했잖아요. 네네네. 그 표심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당겨오는 게 가장 관건일 그렇죠. 텐데 그렇죠. 거기에서 반작용으로 이제 이용되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크다. 예, 이거를 예. 좀 활용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네네. 말씀하신 그 후보들 중에서도 좀 여기에 가장 좀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가장 활용할 수 있는 후보가 좀 누구라고 지금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누굽니까? 이 셋, 뭐,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은 전혀 뭐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습니다. 예. 뭐 예. 하다못해 얼굴 마주친 적도 없는 것 같네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도 종종 보자고 해서 보기도 했었고 뭐 같이 유튜브에도 출연도 했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과거에 여러 가지 폄훼되는 여론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보다 낫다. 그리고 뭐 한동훈 후보인데 뭐 저야 솔직한 말씀은 뭐 개인적인 이건 감정의 표출인데 한동훈 후보가 보다 더 이재명 대표와의 대척점을 명확히 좀 드러낼 수 있지 않나. 예. 더군다나 그리고 저는 분명히 윤석열은 떼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선. 네. 그러면 윤석열로부터 빚이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가장 싫어하는 윤석열이 가장 반대하는 윤석열이 가장 반대하는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또 설득력이 있고 네. 네. 그렇게 본다라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제 일방적이긴 합니다만은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고 이것만큼 더 희망적인 조건이 뭐가 있냐고요.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 아닌 다른 누구라면 민주당이 이길 확률 이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윤석열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고 저는 윤석열의 위험성을 사법부에서 뭐 헌법재판소는 또 사법부와 달리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헌재의 판단이 내려진 상황 위험을 해소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식이라는 것도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다. 네. 지금 윤석열은 제거해 줬거든. 저는 이 두 축 제거된 윤석열 그리고 민주당 후보의 이재명 이와 같다라면 이 두 가지 효과를 가장 극명하게 받을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그 후보를 하나 선정해서 간다라면 답이 될 수 있다. 마이클 포터 하버드 교수 경영학과 교수예요. 예. 네. 경영학과 교수가 무슨 말을 하냐면 민주주의를 가장 잘 정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분은 당내 경선 승복 이런 거 없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감히 욕심이라면 이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 이 친윤 의원들 목표는 지금 뚜렷한 것 같아요. 예. 친윤으로서 뭐 나경원이든 친윤으로서 원희룡이든 이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된다 뭐 이런 것보다 네. 한동훈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게 지금 지상 최대의 과제잖아요. 전 아무리 봐도 제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여론조사로 당내 후보를 결정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굽니까? 명태균 같은 브로커가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민주당 내의 보이지 않는 손들. 민주당 내 당내 경선도 이것 못지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내 경선들이 왜곡된다라면 저는 이 마이클 포터의 교수의 말 물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 그 철딱선이 없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의원들이 한동훈 오로지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오만 난리, 오만 협잡, 오만 협박, 오만 치욕적인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경선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말 조금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까 계속 국민의힘 이 경선을 얘기하면서도 이재명 대표 계속 언급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좀 유력한 상황이죠.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했냐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지자들이 국회의원들을 앞서고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민주당은 이제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죽은 정당. 예. 상하 간에 위아래 간에 의견 소통이 안 되는 정당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재명 이외의 후보가 될 가능성 0.01%? 0.01%. 예. 그것을 수렴한다. 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비호감도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포비아라고도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어떤 그 굉장히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행정 권력까지 쥐면 상당히 막강할 것이다. 그렇죠. 제가 이제 순간 웃음 못 참았을 수가인데 이제 그게 그거였죠.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가장 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직접 올렸더라고요. 버젓이 본인이 올려놓은 처음에 이게 정말 처음엔 합성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걸 올려놓고 뭐 또 본인 자랑을 하던데 국민들은 뚜렷한 것 같아요. 민주당 내 충격적인 분이 전화하셔서 이재명을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같이 김경률 선생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하던데 분명히 그건 있거든요. 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는 저렇게 말하고 행동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안다면 아는 축에 속하는데 여러 몇 가지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이분은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어느 때부터는 이제 시리즈를 할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다시 새기는 거고 또 그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잊어먹거든. 일련의 것들을 보면은 명망 있는 시민단체의 교수들 변호사들이 그걸 맥락 없이 또
추정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하거든요. 네. 정말 저는 이재명은 위험하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전 읽으면서 정말 그 요지는 정말 우국충성이 정말 네 글자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 역시도 국가의 그리고 국민의 안위를 생각한다라면 저는 이재명은 막아야 되겠다.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한동훈이 아니라도 좋다.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동훈밖에 없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님 개인 의견 인정. 이재명 대표에게 어쨌든 조금 뭐 지난번 이제 2심 선고로서 네. 가시화된 사법 리스크는 조금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전 아까 이제 소개해주신 갤럽 여론조사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재명에 대한 2심 판결은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도 보면 적절치 않다. 예. 이게 더 높아요. 네. 높습니다. 그 실제로. 선고가 적절치 않다. 예, 예. 아, 그래서 약간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곧바로 판단을 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법부는 네. 존중되어져야 되고 그만큼의 어떤 사회적 신망을 바탕으로 판결을 했다라면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 의무조차도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2심 판결 이건 죽어도 못 믿겠더라고요. 정말 허접한 판단이라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여론이 제 기억이 맞다라면 거의 과반을 넘는 그런 수치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과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ING다. 그리고 증인 출석에 대해서 오늘 5차례 모두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씹어버린 거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도 국민들의 눈엔 어떻게 비칠 건가?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큰 위험, 이재명이라는 큰 위험. 윤석열이라는 위험은 지금 현실적으로 치웠다. 치웠는데 다가오고 있는 엄습해오고 있는 내일 모레 있을 이재명의 위험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